안녕하세요. 대은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KPS고요. KPS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PS의 주요 매출원은 OLED 장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사이클링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매출 비율에 대한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기대할 점이 없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이 다운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설비나 증설에 대한 투자가 지원이 되게 되면서 KPS 같은 장비주들은 매출에 대한 손해를 조금 봤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IT OLED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설비나 어떤 증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매출액도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KPS 같은 경우는 OLED와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과거에는 100%가 나왔지만은 리사이클링 산업에 진출하자 리사이클링 산업에서 89%가 나온다. 그리고 그런 리사이클링 대한 사업은 KPS의 100% 자회사인 세기리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폐리튬 배터리로 지출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30년도가 되게 되면은 약 55%를 차지할 거다, 시장 점유율.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전망치긴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소리가 아닌 게,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효율이겠죠. 근데 효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1kW 시당 100달러에 먼저 도달하는 리튬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LFP 배터리가 약 한 120달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LFP가 먼저 100달러에 도달할 거다. 그리고 이에 맞춰가지고 많은 배터리 가격에 대한 판가가 달라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시장 파이가 커지게 되면은 KPS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KPS 같은 경우는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 중은 이런 폐 LFP 배터리에서 어떤 기존에는 어떤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공정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변수라고 하면은 약간 LME 시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에 이런 원재료를 구매하고 나서 LME가 상승하고 난 뒤에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때는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구매하는 시점에서 LME에 대한 판가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OLED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또 이제 21년도 20년도에는 100% 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23년도 1분기부터 77%를 담당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OLED 장비 중에서도 마스크 인장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일단 FMM부터 알아야 됩니다. FMM이란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TFT 기판에 원하는 유기물을 증착하기 위해서는 얇은 철판이 필요하게 되고, 얇은 철판에는 그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부분에만 이제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을 제대로 된 위치에 임장하게 고정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KPS가.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앞서 말했듯이 IT OLED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나 BOE나 CSOT 등 많은 기업들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비나 투자를 감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KPS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어느 바닥을 멈추면서 저점인 5,200원 부근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중.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반등이 오더라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중간중간 이런 매물대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눌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눌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얘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눌렸을 때 저점이 5,500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 오게 되면서 한 두 개 내지 세 개의 바닥을 만들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바닥을 만들게 된다면 하락하고 있던 이 평들이 완만해지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OLED에서 강점을 보였던 기업인 만큼 IT OLED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삼성이나 LG 등 많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예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S에 관련된 주가의 변동 사항이나 최근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KPS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